어느 날 갑자기 자유가 사라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한밤중에 군인들이 몰려와서 오늘부터 자유가 금지됩니다라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유는 조용히 아주 천천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사회에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투표를 하고 의견을 말하고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왜 때때로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려 할까요? 왜 더 많은 통제와 더 많은 규칙을 요구할까요? 그리고 왜 그 과정이 처음에는 항상 선의로 시작될까요?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감시 카메라가 늘어나고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규제가 많아지며 더 효율적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개인의 선택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국민을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질문을 깊이 파고든 사람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경제학자이자 정치 철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입니다. 1899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법학과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고 전후 경제학자가 되었습니다. 1931년 영국으로 이주해 런던 정경대학에서 가르쳤고 1950년 시카고 대학교로 옮겼습니다. 1944년 노예의 길을 출간해 큰 논란을 일으켰고 197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1992년 93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20세기 가장 격동적인 시대를 살았습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이 있었고 전체주의 국가들이 등장했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보다 안정과 질서를 선택했습니다. 이 시대를 보며 하이에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유로운 사회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는 자신의 대표저서 노예의 길에서 매우 충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전체주의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사람들이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때 서서히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처음 들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는 시도가 자유를 위협할 수 있을까요? 하이에크는 그 핵심을 계획된 사회라는 개념에서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가 너무 혼란스럽다면 누군가가 계획을 세우고 통제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경제도, 교육도, 산업도 정부가 더 잘 관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전문가들이 계획을 세워야 한다. 자유시장에만 맡겨두면 안 된다. 교육 문제가 생기면 교육부가 통제해야 한다. 모든 학교가 같은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범죄가 늘어나면 더 많은 감시가 필요하다.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이 생각이 매우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누군가가 전체를 설계한다면 더 효율적일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이에크는 바로 여기에서 위험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개인이 각자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정보를 한 사람이 혹은 한 기관이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이에크는 이를 지식의 문제라고 불렀습니다. 지식은 중앙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흩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과 자유로운 선택은 바로 이 분산된 지식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당신이 빵집을 운영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정부 관료가 앉아서 빵을 몇 개 만들어라. 어떤 빵을 만들어라. 몇 시에 문을 열어라고 지시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는 당신의 동네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언제 배가 고픈지, 어떤 취향을 가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아침에 어떤 빵이 잘 팔리고, 비 오는 날에는 무엇을 찾는지, 월말에는 값싼 빵을 원하는지 압니다. 이 지식은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정부에는 없습니다. 각 개인이 자신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각 개인이 선택을 통해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바로 자유로운 사회의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전체를 계획하려 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정부나 권력이 사회 전체를 설계하려 하면 필연적으로 개인의 선택을 제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유지하려면 사람들이 계획에 맞게 행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규칙을 만들고 누군가는 그 규칙을 강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권력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소련을 보십시오. 소련은 처음에 노동자를 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공정하게 배분하며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했습니다. 무엇을 생산할지, 어디서 일할지, 어디에 살지, 심지어 무엇을 읽을지까지 정부가 결정했습니다. 개인의 선택은 사라졌고 자유는 없어졌으며 수백만 명이 굴라그에서 죽었습니다. 하이에크는 말합니다. 권력이 커질수록 자유는 줄어든다고요. 그리고 그 과정은 놀라울 만큼 조용하게 진행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더 좋은 사회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안전, 더 많은 보호, 더 많은 안정. 이 모든 것은 매력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가 무엇인지 묻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이에크는 바로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잃고 있는가? 자유는 불편한 것입니다.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실수도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선택을 하고 때로는 실패합니다. 어떤 회사는 망하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며 어떤 지역은 뒤처집니다. 이것은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사회는 동시에 창조적인 사회입니다. 수많은 아이디어가 등장하고 수많은 가능성이 열립니다. 누군가 새로운 발명을 하고 누군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며 누군가 새로운 예술을 창조합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계획된 사회에서는 실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혁신도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택이 중앙의 계획에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련에서는 몇십 년 동안 같은 자동차를 생산했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위원회가 그렇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디자인을 시도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거나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는 것은 계획에 없었습니다. 하이에크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권력이 커질수록 그 권력을 잡으려는 사람들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학자도, 사업가도, 예술가도, 시민운동가도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이 매우 강한 사회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강한 권력을 차지하려는 사람은 대개 더 공격적이고 더 권위적인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 투쟁에서 이기기 때문입니다. 온화하고 관대한 사람은 권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이에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악의 사람들이 권력을 잡게 된다. 이 문장은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는 역사에서 그 장면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에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인민을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백만 명을 죽였습니다. 권력이 커질수록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도 강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자유는 점점 더 좁아집니다. 하이에크는 자유를 단순한 정치적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창조성과 존엄을 지키는 조건이라고 보았습니다. 자유가 있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는 발전합니다. 반대로 자유가 줄어드는 사회에서는 모두가 비슷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하이에크의 사상은 단순히 경제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철학적 통찰입니다. 그는 자유로운 사회가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자유는 항상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순간은 사람들이 자유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때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통제해도 괜찮지 않을까? 조금만 권력을 더 줘도 괜찮지 않을까? 코로나19 팬데믹을 보십시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많은 자유를 제한했습니다. 이동의 자유, 집회의 자유, 영업의 자유가 제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임시조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치들은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순응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번 허용된 권력은 쉽게 포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이에크는 경고합니다.
자유는 한 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이에크의 경고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 안정과 통제가 더 많은 사회인가? 아니면 불편하더라도 자유가 더 많은 사회인가? 이 질문에는 쉬운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유는 스스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항상 선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선택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에크는 믿었습니다. 자유로운 사회는 완벽하지 않지만 인간이 가장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가 다시 그의 이야기를 읽는 이유도 바로 그 질문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과연 자유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다음 시간에도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또 한 편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철학의 여정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